안녕하세요. 반바람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대출금리가 정말 개미 눈곱만큼 내리는 추세를 보이다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은행 측에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금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건 특히 시중은행 금리는 상향등을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금융 기업의 본능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려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본질적 생리인데, 무슨 은행이 상생금융한다고 막 두 팔을 벌리면서 서민들 고금리 그 영향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저리의 이자를 폭포수 쏟아내듯이 계속해서 부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은행은 기업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 본래의 궤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진정되는 듯한 대출금리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또 얼어붙어 가던 와중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키워드는 불확실성. 이게 지금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불확실성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시중은행은 금리를 바짝 다시 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을 통제하는 기관이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금고 닫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 금리가 요동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로 인해서 은행채 금리마저도 흔들리게 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다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금융권에서 카드론 금리가 14.31%까지 찍고 있습니다. 야, 이거 거의 고리대금업 수준 아닙니까? 14%를 넘기고 있어요. 정말 이자 때문에 사람이 고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말라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이자율을 자랑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와중에 0.25%가 더 오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게 뭐냐면, 카드론이 이렇게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추이, 이 궤적은 고스란히 일반 주담대 금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떤 금리는 낮고 어떤 금리는 높을 수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밸런싱 되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 대출금리 최근에 조금 낮아지는 듯 보였는데, 근데 막상 그 소식 듣고 은행 창구 방문하면 이거 웬걸? 대출 문턱은 이전보다 더 높아. 그래서 당장 대출 수요들이 그 대출금 계좌에 입금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은행은 지금 상당히 꽉 내부적으로 쪼이는 스탠스, 절대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단기적으로 내려간 금융채 5년물 금리 아무리 최저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초분 단위로 움직인 금리 가지고 전체 주담대 금리를 정할 수 있다고요? 이건 그냥 은행의 추이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우리도 조금씩 낮출 수 있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내는 절대로 대출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가장 한국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큰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선 하늘이 기준금리 내렸다 해서 절대로 시중은행은 금리 삿발을 내줄 의향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안개 속 아닙니까? 초유의 사태인데 어떻게 시장의 판도가 돌아갈지 아무도 모를 정도. 그러나 확실한 건 이전보다 더 이 금리 보릿고개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융권에서는 금리부터 확실하게 다지기를 하고 나설 겁니다. 작년처럼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 심지어 10%를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해외 자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500억 이상 자본을 빼고 있고 개인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여러모로 국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머리 뽑아지도록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거 뺄 건가 말 건가 뺄 건가 말 건가. 한국장에서 탈출하려는 러시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금융시장은 지금 국내외 자본의 흐름이 급격하게 경색이 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황도 더욱 빡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추려는 움직임 보이다가도 갑자기 선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지금 환율 사정도 녹록치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벌써 1417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정되지 않는 환율 추이는 곧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원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로 방향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 냄새에 맞는 이 자본 구조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이게 가장 지금 중심에 와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지금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국장에서 해외 자본이 원화 가치에 대한 매력이 점점 상실이 되어 버리니까 탈출장이 서게 되는 거고,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표와는 달리 체감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수위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환율 자체가 절대 반지가 되는 거라. 한은에서도 거의 적극적인 맹공을 퍼부어 가면서 방어전을 펼치지만 이게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새는 바가지 아무리 손으로 가려도 이게 줄줄줄줄 쏟아지게 마련이니까 속수무책인 거라. 그러니 방어에도 1,400원 중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내년 되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에는 1,500원, 1,600원까지도 올라설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그 정도로 초강달러의 위세가 거의 절정에 달할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화의 대변곡점에 서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체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대출 금리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정책적으로 낮춰준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총량 부분에서 이 불확실성 가운데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한파를 겪을 것은 너무나 당연빠따다. 가장 최저점에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가장 고점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이생 집망에 대한 말도 떠돌고 있었고, 이번 생에 집을 사는 건 망했다라는 자주 섞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까? 지방도 1년새 신축 분양가가 8천만 원 껑충 뛰게 되는 이 팩트 역시도 아주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조정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이다, 대출 정책이다 해서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눈앞에서 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대한 하락 추세가 거의 나이아가라에 해당하는 모습 고스란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억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마음 이제 가라앉히셔도 돼요. 이후로부터 완전히 시장의 대변화가 만들어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역동적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서울 아파트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정도의 가격선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정말 믿기 힘든 자산 변화의 대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의 나래 속에서 나오는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지 않을 건 이미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극적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 뭐 강동구에서 8개월 만에 집값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은 37주 연속 상승세로 간다 하지만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가장 시장의 반응이 늦게 전해지는 지표라도 이런 뭐 하락세가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현장 거래에선 호가세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조차도 뭐 완전히 얼어붙어서 1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16%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이제 본격적인 시장인가요? 국내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대외적인 대변화. 이게 딱딱 맞물리면서 엄청난 움직임으로 파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면, 그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정말 부동산 자산 시장 역사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여러분이 목격하고 그 틈새 가운데 엄청난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무주택자들에게 그리고 1주택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다시 대출금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4%에 육박하는 금리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죠. 내년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이 고스란히 전개가 되어버리면 정말 뭐 엄청난 금리 후폭풍을 겪을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그동안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 뭐 원금 이자 갚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동분서주해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뭐 금융시장의 대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덮칠 거고, 유사일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집값 대조종기라는 변곡점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앞이 안 보인다, 뭐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자조 섞인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